안녕하십니까. 세무사 병호TV입니다. 자, 오늘 계속 찍고 있습니다. 주식기준 보상이네요. 그죠? 또 다 찍어놨다가, 그죠? 싹 날리고 새로 찍고 있습니다. 그죠? 장마가 시작됐어요. 장마가 시작됐는데, 지난번에 잡음이 강아지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강아지 소리 빼려고 문을 다 닫고 하니까 너무 덥습니다. 혼자서. 그죠? 사실은, 집에 새 식구가 하나 생겼어요. 이제 강아지를 좀 데리고 왔는데 경기도 평택까지 가서 데리고 왔어요. 올드 잉글리시 식독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네요. 그죠? 걔를 데리고 왔는데 오늘자로 딱 2달 됐어요. 생후 2달 됐는데 집에 원래 골든 리트리버가 있어요. 대형견 골든 리트리버가 있는데 얘는 2살 됐는데 얘가 물었어요. 물어가지고 눈 주변에 하나, 둘, 3군데가 찢어져 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고 그래가지고 응급실 갔다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걔를 케어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어요. 신생아나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으로 따지면 신생아나 마찬가지. 네, 그래요. 네, 저의 다른 이름은 장집사입니다. 장집사. 네, 하실까 하시죠. 그죠? 찍었던 걸 삭제하고 또 찍으려니까 너무 지겹습니다. 너무 지겹지만 그죠?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실 거라는 믿음으로 합니다. 재밌습니다. 네, 화가 난 건 아닙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네. 자, 주식 기준 보상할게요. 자, 필요적 탑재 사항부터 보자. 자, 주식 결제형. 그죠? 주식 결제형. 네. 주식 결제형. 그리고 현금 결제형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그죠? 그리고 용역 제공 조건이 가장 일반적인 전형적인 문제들인데 최근 들어서는 성과 조건이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해요. 이게 트렌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성과 조건은 비시장 성과 조건이 있고 시장 성과 조건이 있죠. 그죠? 목표 주가라는 표현이 나오면 시장 성과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시장 성과 조건은, 그죠? 기대 가득 기간이라든지 이런 변동이 발생했을 때 그 변동치를 반영을 해주는 게 비시장 성과 조건. 시장 성과 조건은 변동을 반영을 하지 않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권리 행사 시점에 붕괴 끊는 거. 자본에 미치는 영향. 혹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냐. 그런 거. 그리고 중도 청산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중도 청산을 하게 되면 남은 용역 제공 기간에 걸쳐가지고 인식할 보상원가를 한 번에 모두 다 인식해야 되죠. 그걸 좀 주의하시고. 자, 임의적 탑재사항은 이제 선택형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형. 이 선택형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종업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시험에 등장 안 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건 변경이라는 것도 있죠. 조건 변경을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단순 노가다죠. 그죠? 이 테이블을 2번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주 빈출되는 경향이 아니라서 이 문제 안 뽑아왔습니다. 안 뽑았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식기준 보상이라는 얘기는 스타옵션이거든요. 스타옵션. 스타옵션이 어떤 거냐면 그냥 기업체 입장에서 이 직원을 붙잡아 두고 싶은데 월급을 더 주기 싫은 거예요. 월급을 더 주기 싫어가 약 치는 거죠. 약 파는 거죠. 스타옵션을 줄 테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주가가 뻥튀기 되도록 네가 노력을 좀 해라. 그럼 네가 주가 차익을 인식하면 안 좋냐? 그리고 주가 차익을 인식하는 건 주식 결제요. 바로 그날 차익을 인식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해버릴 것 같으면 뭐 한다고 처음부터 주식을 발행해주고 괜히 여러 사람 손만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바로 그냥 차익을 현금으로 줄게. 이게 현금 결제형이죠. 그죠? 그때 스탁옵션을 제공을 할 때 거래 상대방이 종업원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종업원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게 등장한 적이 없어요. 등장한 적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원래 스탁옵션을 최초 인식하실 때는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대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는 거래 상대방이 거래처가 아니라 항상 종업원이라고. 그럼 종업원으로부터 내가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은 근로용역밖에 없어요. 근데 그 근로용역의 공정가치를 책정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선책으로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것도 모르면 내재가치로 인식을 하는데 1차 시험에서 등장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됐죠?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자, 찍었던 걸 또 찍다 보니까 중간에 낙서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덜 지운 게 있을 수도 있다. 깨끗이 지운다고 지웠는데. 자, 주식회사 대안은 2001년 초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이런 거 주의해. 각각 1000개야. 각각 1000개. 2차 수험생들이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하더라고. 100명에게 그냥 1000개면 1000개잖아요. 100명에게 각각 1000개면 10만 개라고. 2차 수험생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데 너무 보고 있으면 안타까웠어요. 그죠? 제가 체크하듯이. 그죠? 지난번 강의할 때 제가 잔소리했죠. 이렇게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각각 주식 선택권을 부여를 했다.
동주식 선택권은 종업원이 앞으로 3년 동안 회사에 근무해야 가득된다. 용역 제공 조건이네요. 자, 2001년 초 현재 대안이 부여한 주식 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360원. 픽스되죠. 그죠? 프라이스. 자, 각 연도 말 퇴직한 종업원 수는 다음과 같다. 자, 2001년도 말 실제 퇴직자 수는 10명이고 추가 예상되는 퇴직자 수는 20명이라는 얘기는 총 3년 용역 제공 조건, 그 용역 가급 기간 동안에 30명이 그만둘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70명이 가득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자, X 2년도 말에 실제 퇴사자 수가 15명이네. 추가 예상되는 퇴사자 수는 13명이네. 그럼 28명이 그만둘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몇 명이 가득될 것 같아요? 77명이죠?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실제 퇴사자 수라는 얘기는 단기 퇴사자 수예요. 누적 퇴사자 수가 아니라고. 누적치로 계산을 해야지. 10명, 15명, 25명 지금 그만둔 거야. 그리고 앞으로 13명이 더 그만둘 것 같다. 그럼 38명이 그만둘 것 같다. 그 얘기예요. 3년에 걸쳐가지고. 그러면 62명이 가득될 거라 예상한다.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 X3년도 말에는 실제 8명이 퇴사했대요. 그럼 총 33명이 그만뒀으니까 33명이 퇴사했으니까 67명이 가득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네. 실질적으로 가득이 됐네요. 그죠? 누적인지 단기의 퇴사자 수인지 이걸 주의를 해야 된다고. 자, 그 다음 주식 선택권 부여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주식회사 대안이 2002년도 말에 1년도 말, 2년도 말, 2년이 지난 시점에 주식 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단위당 250원이 되었다. 자, 요거를 박스를 딱 치고 X표, 현혹 자료다 그 얘기예요. 필요 없는 자료다. 주식 선택권은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책정을 하고 이제 공정가치 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죠. 그죠? 여기 현혹 자료다. 동주식기준 보상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대안이 인식할 2002년도에 주식 보상 비용을 물었어요. 그럼 2003년까지는 갈 필요도 없겠네요. 됐죠? 2002년까지만 해보세요. 자, X2년, X2년. 그죠? 자, 프라이스는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픽스된다. 360원. 그죠? 자, 이제 퀀터티를 곱해보자. 1000개씩 주기로 했다. 1000개씩 주기로 했는데, X1년도에는 70명이 가득될 거라고 예상했고, X2년도에는 62명이 가득될 거라 예상했다. 자, 프라이스의 퀀터티 곱하면 이제 보상원가가 나오죠. 보상원가가 얼마냐? 2,520만원. 그죠? 이거는 2,232만원. 그죠? 자, 3년의 용역 제공 조건이니까 첫해 연도에 3분의 1 인식해야 되니까 840만원. 자, 둘째 연도에는 3분의 2 인식하니까 1,488만원. 근데 X1년도에 840만원 인식했으니까 X2년도에는 640만원만 인식하면 되겠네. 648만원. 됐죠? 그럼 정답 648만원. 정답을 또 안 불러준다고 뭐라 해. 그죠? 찾으면 되잖아. 타이핑 다 쳐놨는데. 찾아줬어요. 정답 안 찾아준다는 소리 좀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2번. 한 번만 더 그런 얘기가 있으면 안 찍을 거야. 안 찍을 거야. 그죠? 나름대로 좋은 취지로 찍고 있는데. 그런 걸로 딴지 나보고. 그죠? 그럴 시간에 한 문제 더 풀면 돼요. 정 안 먹어서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한 잔씩 사드릴게요. 비싼 거 말고. 자, 주식회사 한국은 2001년 초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이야 또 주식 결정, 주식 선택권 10개씩 부여해서 덜 지웠는데 10개씩 그럼 1000개다 그 얘기지. 그죠? 자, 부여한 주식 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3,000원 픽스된다. 자, 이 권리들은 연평균 시장 점유율에 따라 가득 시점 및 가득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시장 점유율에 따라 가득 시점 및 가득 여부가 결정이 되니까 시장 성과 조건이죠. 망하는 거야. 주가라는 표현이 아니잖아. 주가가 아니잖아. 비시장 성과 조건이라고. 그죠? 연평균 시장 점유율이 10% 이상이면 가득일은 2002년 말이니까 2년 만에 가득될 거라고 예상하는 거고. 자, 7에서 10% 미만이면 3년 만이니까 3년 동안에 가득될 거라고. 7% 미만이면 가득되지 않을 거라고 봤네요. 됐죠? 자, 그 다음 2001년에 시장 점유율은 11%래요. 11%. 그럼 2001년에 우리는 2년 만에 가득될 거라고 예상을 하겠네요. 근데 2002년도에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니까 2002년도에도 2년이 유지될 거라고 예상을 했네요. 용역 제공 조건이. 아니, 가득 기간이. 자, 근데 2002년에 시장 점유율은 실질적으로 8%가 되어버렸대요. 8%가. 그러면 가득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 버리는 거죠. 그죠? 3년으로. 그죠? 변동이 돼야 되죠.
2003년도에도 8%를 예상했다. 2001년 말에 6명이 퇴사를 했고 2003년 말까지 매년 6명씩 퇴사할 것으로 예측이 된대요. 그리고 실제 퇴사 수도 예측과 일치했고요. 2002년도 손익계산서에 이식할 비용을 물었죠. 이거 문제 재밌더라고요. 자, 보세요. 지금 2001년부터 해볼게요. 2001년도에는 우리는 시장 점유율이 10% 이상이 될 거라 가지고 가득 기간이 2002년 말에 종료될 거로 예상을 해서 가득 기간 2년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2001년 시점에서. 그래서 프라이스는 3,000원으로 픽스가 돼 있고, 그죠? 퀀터티 곱해, 오케이. 퀀터티. 10개씩 주는데, 10개씩 주는데, X1년도 6명이 그만뒀고, 앞으로 매년 6명씩 그만둘 거니까, 다음 연도밖에 없잖아. 12명이 그만둘 거로 예상하는 거지. 그러면 몇 명인데? 88명. 됐나요? 그래서 보상원가 뽑아볼게요. 보상원가 뽑으면 얼마가 되냐? 264만원이에요. 그죠? 가득기간은 2년으로 예상했으니까 2분의 1. 얼마? 132만원이 돼요. 이게 X1년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이식할 주식 보상 비용이라고. 근데 X2년도가 됐어요. X2년도가 되면 기대 가득기간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져요? 연평균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기대 가득기간이 3년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한 거예요. 그렇죠? 프라이스는 부여일의 공정가치 3,000원으로 픽스되어 있고 퀀티티가 변동을 하겠네. 10개에 88명이 아니라 6명 그만두고 6명 그만두고 앞으로 6명이 그만둘 거니까 18명이 그만둘 것 같은 거야. 그럼 82명이 된다고. 됐죠? 그럼 보상원가는 얼마가 되냐? 246만 원이 되네요. 이 중에 3분의 1을 인식해야 되죠. 3분의 2 인식하려면 164만 원이에요. 근데 X1년도에 132만 원 인식했으니까 추가로 우리는 32만 원만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또 찾아줄게. 또 자, 32만 원 여기 1번에 있네. 1번에 32만 원. 그죠? 단수 차이도 없잖아. 찾으면 되는데 화가 난 건 절대 아니고. 자, 다음 3번 문제. 금방 넘어가자. 한번 찍었던 걸 또 찍으니까 금방 넘어가. 여담도 하기 싫어요. 오늘 아침까지 엄청 습했거든요. 장마라가지고. 어제 밤에 저도 준비했거든요. 저희 동네는 어제 밤에 12시부터 비가 온다 해가지고 저녁에 화분을 밖에 싹 꺼내놨어요. 자연의 감사함이죠. 물값이 덜 드죠. 그죠? 대신에 허리는 아프죠. 화분을 다 드러내야 되니까. 근데 아침 되니까 다시 또 비가 그쳤다가 내일부터 다시 또 비가 온다네요. 그래서 아침에 바람 한 잔 먹고 엄청 습하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처음 에어컨을 틀어본 것 같아요. 처음 에어컨 틀었는데 야, 우리는 벌써 틀었다 뭐 이래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되게 더울 것 같아요. 벌써부터 에어컨 트는 거 보니까. 제가 사는 동네는 여기 시골인데 그 시골에서도 지대가 조금 높은 데 있거든요. 산 중턱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시원한 편인데 저희 동네가 올해 이렇게 더운 거 보니까 여름에 상당히 더울 거로 예상돼요. 걱정스럽습니다. 자, 여러분들만 오케이 하시면 반팔을 입고 좀 강의를 하고 싶어요. 예전에 강의 초짜할 때 반팔 입고 강의했더니 반팔을 입고 강의를 하네, 뭐 얇은 셔츠를 입고 했더니 속이 비치네, 뭐 별소리가 많아가지고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해요. 자, 3번. 주식회사 한국은 2001년 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10명에게 2003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3년짜리야. 제공기간이, 가득기간이. 각각 주식 선택권을 10개씩 부여했어요. 100개요. 자, 부여일의 공정가치는 1,000원이다. 부여된 주식 선택권의 행사 가격은 15,000원이고 임명금액은 만원이더라. 연도 말마다 주식 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1,000원, 1,200원, 1,500원 돼 있죠. 현혹자료다. 그 얘기예요. 현혹자료다. 왜 현혹자료인데? 주식 선택권은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그 이후에 공정가치 변동분을 반영하지 않는다 했죠. 그죠? 근데 제가 X표를 이렇게만 칠 거예요. 어떻게만 칠 거냐? 이렇게만 칠 거예요. 네, 자. 요 문제는 그 문제가 됐죠? 그죠? 현혹자료다. 자, 주식 선택권 부여일 현재 임직원 중 10%가 3년 이내에 퇴사해서 주식 선택권을 상실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이건 X1년도 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 연도 말의 퇴사 비율 및 실제 퇴사 비율, 보호기한 말의 퇴사 비율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16%, 16%, 13% 실제 질환에
자, 가득기간 종료 후인 2003년 말에 주식 선택권 50개의 권리가 행사됐대요. 한국은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을 교부했어요. 70만원짜리를 교부를 했어요. 자, 당기순이익, 2003년도 당기순이익, 그리고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은 각각 얼마이냐. 해봅시다. 3년짜리다. 자, VL의 공개가치 프라이스 1000원으로 픽스되어 있다. 자, 퀀터티 꼭 배우자. 퀀터티 10개 10명에게 주는데 X 1년도에 퇴사비율은 16%였다. 그죠? 보호형, 이제 가득기간, 기대 가득기간 전체에 걸쳐서 X 2년도에도 16%였다. 똑같이 마이너스 16%. X 3년도에는 실제치가 13%다. 마이너스 13%. 그렇죠? 그럼 보상원가를 한번 뽑아내볼게요. 보상원가 뽑아내면 이거 84,000원. 요것도 84,000원. 요거는 87,000원. 3년이니까 3분의 1. 요건 3분의 2 인식. 요건 3분의 3을 인식하겠죠? 그죠? 그러면 얼마냐? 28,000원. 28,000원. 자, X 2년도에는 얼마가 되냐? 56,000원. 근데 X 1년도에 28,000원 인식했으니까 추가로 28,000원. 자, X 3년도에는 87,000원. 근데 X 2년도 말까지 누적으로 56,000원 인식했으니까 31,000원. 요걸 인식하는 거죠. 됐나요? 필요 없지만 분기 한 번만 끊어볼게요. 28,000원, 28,000원, 31,000원. 자, X 1년도 말 주식 보상 비용 28,000원, 주식 선택권 28,000원. X 2년도 말 주식 보상 비용 28,000원, 주식 선택권 28,000원. X 3년도 말 주식 보상 비용 31,000원, 주식 선택권 31,000원. 됐죠? 자, 이제 행사 해볼게요. 행사랍니다. 자, 행사라면 주식 선택권 없어지죠. 선택권. 얼마가 없어지느냐? 주식 선택권 우리의 부여율의 공정가치가 11,000원이었거든. 1,000원. 근데 50개가 없어지니까 5만원. 그리고 현금 들어오죠. 현금은 얼마 들어오는데, 현금은 아까 행사 가격이 15,000원이었거든. 그죠? 그러면 75,000원, 75만원. 이걸 대신해서 자기 주식을 교부하죠. 자기 주식 얼마인데? 자기 주식 70만원. 그럼 나머지는 자체이익 처리하죠. 자체이익 얼마? 10만원 이렇게 되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뭘 물어보는데? X 3년도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X 3년도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올라가자. X 3년도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자, 그리고 X 3년도 자본 총계에 미치는 영향? 잘 봐요. 자본 총계에 미치는 영향. 요거 자본이죠. 단기 순이익으로 들어가고. 단기 순이익으로 들어가면 자본이죠. 이익이요. 요거 자본이죠. 요거 자본이죠. 결국 현금이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돈 들어오고 나가고 한 게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다. 암기를 해버리세요. 됐죠?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말고 자본 총계에 미치는 영향 물어보면 그냥 현금 들어온 것만 계산해버리면 되겠죠. 됐죠? 자, 여기서 제가 이 문제를 조금 가정을 해볼게요. 수정을 해볼게요.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지금 자기 주식을 교부했잖아요. 자기 주식을 교부하지 말고 회사가 신주를 발행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신주를 발행해. 그러면 제가 한 개만 행사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게. 우리 지금 주식 선택권 얼마 쌓아놨냐면 총 요만큼을 쌓아놨어. 요만큼이 얼만데? 요만큼이 얼마냐? 87,000원이라고. 87,000원 어떻게 쌓았는데? 1,000원 곱하기 10개 곱하기 10명 곱하기 1 마이너스 13%를 곱해서 했다고. 됐나요? 그러면 이 87,000원은 결국 프라이스에다 퀀터티 곱한 건데 이 프라이스는 1,000원이라고. 그럼 한 개는 1,000원이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럼 한 개를 행사하면 주식 선택권이 1,000원이 없어지는 거죠. 간단히 생각해볼까? 그리고 행사 가격만큼 현금이 들어오죠. 15,000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거죠. 자본금. 자본금 무조건 액면 단위로 움직이니까 아까 액면이 10,000원. 그럼 나머지는 주발초죠. 6,000. 됐나요? 근데 몇 개 행사했는데 50개 행사했으니까 여기다 50개를 꼭 하는 거죠. 됐습니까? 됐나요? 됐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제가 수험기간 때 이 주식기준 보상 파트를 공부를 할 때 그냥 암기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뭘 암기하고 들어가냐면 문제 푸는 방식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해를. 근데 이게 합격하고 나니까 다 알겠는 거예요. 제 시험 치고 제가 합격자, 2차 합격자 발표가 10월 24일에 났거든. 10월 24일에 합격 발표를 딱 보고 기분 좋아 술 한잔 먹겠죠.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 마음에 여유가 생겼거든. 마음에. 예전에는 이 문제를 틀리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든 맞추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틀려도 되잖아.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이게 싹 보이더라고요. 싹 보여요. 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나중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이 용역 제공 기간, 3년이라는 기간을 거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스탁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내가 조건으로 스탁옵션을 주었다고. 스탁옵션을 줬어. 그에 대비해서 스탁옵션을 줬다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주식 한 주를 발행해 주는데 행사 가격대로 발행해 주는 거야. 행사 가격대로. 행사 가격이 얼마인데? 15,000원이라고.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회사 한 주를 15,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그때 얼마가 되든 상관없어. 만약에 주식이 한 주에 2만원 하면 너희는 5,000원만큼 이득이잖아. 그런 조건으로 주는 게 스탁옵션이라고. 근데 회사 입장에서 이런 예상을 하는 거예요. 행사 가격이 15,000원이라고. 너희한테 15,000원만 주면 한 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근데 회사가 가만히 예상해보니까 3년도가 지난 시점, 그때 직원들이 행사할 시점에 주식 가치가 16,000원 될 거라고 예상을 한 거야. 그럼 직원들한테 15,000원만 받고 주식을 발행해 줄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1,000원을 직원들한테 대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거에 대비해서 1,000원을 쌓아놓는 거야.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16,000원짜리 주식을 발행을 해주는데, 16,000원짜리 주식을 발행을 해주는데 직원들한테 15,000원 받고 회사가 1,000원 대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비해서 3년 동안 쌓아놓은 거예요. 됐죠? 자, 마무리할게요. 자, 보세요. 신주 발행했을 때 자본에 미친 영향 뽑아볼게. 자본에 미친 영향. 자본. 결국 돈 들어온 것만 자본에 미치는 거예요. 됐죠? 이걸 암기하고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강력한 거예요. 됐죠? 네?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4번. 거의 다 왔습니다. 4번은 중조청산 갖고 왔어요. 중조청산. 많이 덥네요. 자, 합시다, 또. 자, 주식회사 대전은 2001년 초에 종업원 6,000명에게 주식 선택권을 100개씩 부여했어요. 60만 개야. 60만 개. 동주식 선택권은 종업원이 앞으로 3년간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 가득된다. 용역 제공 조건이네. 2001년 초 현재 대전이 부여한 주식 선택권의 달이다 공제가치는 10원이다. 부여일의 공제가치 픽스했다. 각 연도 말 주식 선택권의 달이다 공제가치는 다음과 같다. 주식 선택권 달이다 공제가치 변동분 반영 안 하니까 현혹자리죠. 근데 안 줄게요, 요 문제는. 왜? 중도청산할 거예요. 중도청산할 때 우리는 현금 지급액과 공제가치와 잔금액을 비교해가지고 일부 차익은 중도청산 손익이라는 자본 항목, 일부 차익은 주식 보상 비용이라는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요번엔 필요한 자료라고. 자, 그 다음 주식회사 대전은 주식 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중 퇴사할 종업원은 없다고 추정했다. 일단 연평균 기대권리 소멸률 이런 거 반영할 필요 없겠네. 그 다음에 자, 2003년 1월 1일 2003년 1월 1일이라는 얘기는 2년이 지난 시점에 대전은 종업원과의 협의하에 주식 선택권을 단위당 현금 20원에 중도청산하기로 했대. 그리고 중도청산까지 퇴사한 종업원은 없대요. 퇴사한 종업원이 있으면 조금 더 계산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우리 시험에는 없는 걸로 나왔어요. 자, 그리고 2003년 초에 주식 선택권의 중도청산과 관련해서 비용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냐? 비용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 해보자. 자, X1년, X2년, X3년. 자, 프라이스는 부여의 공정 가치로 픽스됐다. 10원. 그죠? 자, 퀀터티 곱해보자. 퀀터티 100개씩. 몇 명에게? 6,000명에게. 그리고 인원은 죽어나갈 인원이 없다. 그럼 금액은 다 600만원씩 똑같을 거예요. 2년까지만 쓸게요. 잘 쓸게요, 그냥. 600. 그죠? 자, 3분의 1 인식하면 200만원. 3분의 2 인식하면 400만원. 그 중에서 작년 인식했으니까 추가로 200만원. 요때는 600만원. 추가로 200만원. 매년 200만원씩 인식할 거라고. 자, 분개를 한번 끊어볼게요. 빈대가 없네. 자, 분개 한번 끊어볼게요. 자, 분개 한번 끊어볼게요. 자, X1년 도발. 주식 보상비 200만원. 그죠? 200만원. 주식 선택권 200만원. 자, X2년 도발. 주식 보상비 200만원. 주식 선택권 200만원. 자, X3년도 말. 주식 보상비 200만원. 주식 선택권 200만원. 그런데 한번 봐봐요. 원래 일반적으로 스탁옵션 문제, 주식기준 보상 문제에서 주식 결제형은 이렇게 분개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리고 가득기간 종료 시점 이후부터 행사를 할 때 행사 시점 분개, 앞에 문제에서 풀었던 그런 형식으로 분개가 이루어진다고. 근데 이 문제는 X2년도 말 시점에 중도청산이 이루어진 거야. 요때 중도청산이 이루어졌다고. 우리 기준서에서 가득기간 종료일 전에 중도청산이 이루어지면 이후 가득기간에 인식할 주식보상비용 요 200만원을 즉시 인식하래. 그럼 이 분개가 X2년도 말에 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주식보상비 200만원, 주식선택권 200만원. 그러니까 같은 분개가 두 개 왔잖아. 이거 오타가 아니라고. 땡겨서 인식해라 그 얘기예요. 됐죠? 이제 중도청산을 해보자고. 중도청산 어떻게 하는데? 자, 한 개당 현금 20원을 주고 청산을 했어요. 근데 그 시점의 공정가치는 얼마냐? 그 시점의 공정가치는 X2년도 말의 공정가치 16원이라고 주어져 있다. 16원. 자, 그 시점의 공정가치는 16원. 그럼 잔고금액은 얼마냐? 잔고금액이라는 얘기는 주식선택권이 지금 600만원치 있다고. 왜 600만원이 있는데? 왜 600만원이 있기는? 프라이스 개당 10원에 인원수 60만 명이라서 그래. 60만 개라서 그래. 그럼 한 개만 따지면 10원이지. 그죠? 그럼 주식선택권의 잔고금액은 10원이지. 자, 이 둘의 차이를 기준서에서는 주식보상비용 처리하래요. 급여다 그 얘기야. 돈도 주고 4원.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중도청산 손실로 하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얘는 단기 손익이고요. 얘는 기타 포괄 손익, 자본 항목이에요. 자본 항목. 자, 분개를 한번 끊어볼게요. 분개를 끊으면 이렇게 된다. 돈이 20원이 나갔다. 한 개당. 그죠? 근데 주식 선택권 잔고 금액은 10원이다. 둘의 10원의 차이 중에 4원은 주식 보상비용이다. 그리고 나머지 6원은 중도청산 손실이다. 그죠? 중요한 건 뭔데? 중요한 건 얘는 단기 비용이고 얘는 자본 항목이다. 됐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 비용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도 있죠. 자, 여기다가 마무리해야지. 덜했네. 한 개니까 여기다가 개수를 곱해야지. 개수 몇 개인데? 100개씩. 6,000명. 됐죠? 그럼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부터 뽑아보자.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X2년도니까 요거 단기 손익, 요거 단기 손익, 그리고 요거 단기 손익. 됐죠? 아, 잘못됐네. X3년도 초에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네. 그럼 요게 X3년도 초니까. 그죠? 요건 안 들어가겠네. 200만원과 주식 보상비용 4원에 대해서 100개씩 6,000명에 대해. 요것만 단기 손익이네. 자, 그 다음 자본에 미치는 영향 보자. 자본.
미지형량 무슨 색깔로 해볼까? 자본의 미지형량 이 색깔로 해볼까? 검은색으로 하자. 자, 자본의 미지형량 해보자. 잘 보세요.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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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 결국 돈이라고. 돈 나간 거. 요 금액이 자본의 미지형량이지. 됐죠? 암기해버리세요. 중도청산이 발생했을 때도 자본의 미지형량은 돈 나간 거다. 그죠? 행사를 하든 중도청산을 하든 돈 들어오고 돈 나간 거, 이게 자본의 미지형량이다. 이 결론을 암기하고 들어가야 20초 만에 풀 수 있어요. 됐죠? 자, 됐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만 더 봅시다. 자, 이제 현금 결제형 갖고 왔습니다. 자, 주식회사 대안은 주가가 행사 가격 1,000원이랍니다. 을 초과할 경우에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주가 차익 보상권을 2002년 초에 10명에게 각각 200개씩 부여해서 2,000개를 현금 결제형인 거예요. 이 주가 차익 보상권은 2002년 말에 모두 가득되었다는 얘기는 가득 기간이 1년이에요. 가득되었고 2004년 말에 2년 말, 3년 말, 4년 말, 2년이 지난 시점에 실제로 1,000개가 행사되었다. 매 회계연도 말 보통주와 현금 결제형 주가 차익 보상권의 단위당 공정 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주가 차익 보상권과 관련해서 2004년도에 인식할 주식 보상 비용 그리고 현금 지급액을 물어봤네. 됐죠? 자, 제가 그림 어떻게 그리는지 잘 따라오세요. 자, 기대 가득 기간이 1년이에요. 2002년 말. 됐죠? 자, 프라이스. 이번에는 변동을 치는 거예요. 그죠? 부유일의 공정가치로 픽스되는 게 아니라 매 보호기한만 단위당 공정가치로 변동이 된다고요. 그때 X 2년도 말에 주가차익 보상권의 공정가치가 1,400원이에요. 1,400원. 자, 퀀터티 곱해볼게. 퀀터티. 수량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죠. 그죠? 200개, 10명씩. 그럼 보상원가가 얼마가 되느냐? 280만원 돼요. 됐죠? 굳이 분계를 끊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X 2년도 말에 주식 보상비 1년 만에 다 인식하니까 280만원. 그리고 장기 미지급 비용으로 잡죠. 장기 미지급 비용 280만원. 됐나요? 자, 이제 3년도 말이 됩니다. 가득기한 끝났는데 무슨 3년도 말이야? 현금결제형은 공정가치 변동분을 반영을 해서 장기 미지급 비용 부채에다가 더하고 빼고 하죠. 그래서 3년도 말에 공정가치 변동분을 반영해 줘야 된다고. 3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얼만데? 공정가치가 1,300원으로 바뀌었다. 1,300원.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100원만큼 줄어든 거예요. 몇 개에 대해서? 200개, 10명에 대해서. 그러면 20만원이 돼요. 20만원. 보상원가는 얼마로 바뀌는데? 260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X 3년도 말에 장기 미지급 비용을 20만원을 줄이고 주식 보상 비용, 환입이라고 써도 되고 20만원이 줄어들겠죠. 됐죠? 자, 제 얘기는 이 얘기예요.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점선으로 했죠. 그죠? 이런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인데? 수험생들이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 주가차익 보상권 현금결제형이네? 현금결제형이네? 가득기간 이후에도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해줘야 되네? 그래서 여기를 실선으로 그려버린다고. 실선으로 그리면 어떤 실수를 하냐면 X 2년도 말에 보상원가 계산을 해서 주식 보상비를 뽑아낼 때 2년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2분의 1만 인식을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줄이려면 가득이 이루어진 이후 시점부터는 점선으로 표기를 하면 안 좋겠나 싶어요. 제 나름대로 요령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또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꼭 그래야만 합격을 합니까? 그래 안 해도 합격을 할 수도 있어. 가능성이 아주 낮아지겠지만. 됐죠? 자, 이제 4년도 말 간다. 4년도 말. 4년도 말에는 얼마나 바뀌었냐? 1,500원을 바뀐다고요. 자, 1,500원을. 그죠? 됐나요? 그럼 200원 이번에 늘어나는 거네. 그런데 4년도 말에 우리 행사부터 먼저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 1,000개가 행사가 됐어. 1,000개가 행사되면 이렇게 된다고요. 행사.
한 개 가정할게. 한 개 했다라고 볼게. 한 개. 그죠? 그럼 장기 미지급 비용이 없어진다고. 장기 미지급 비용은 얼마가 없어지냐? 지금 X 3년도 말에 260만 원이라는 보상효과를 인식하고 있다고. 이 26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개당 1,300원, 200개 10명이 돼서. 그럼 한 개로 따지면 1,300원이지. 장기 미지급 비용은 1,300원이 없어진다고. 이렇게. 1,300원. 그럼 이제 돈으로 줘야지 현금 결정이니까 돈을 얼마를 주는데 내재 가치를 주더라고. 내재 가치. 내재 가치는 어떻게 주는 건데 그 시점에 주식의 보통 공정 가치에서 행사 가격을 차감한 거. 그게 내재 가치라고. 자, X 4년도 말 시점에 보통주의 공정 가치는 1,900원이야. 행사 가격은 얼마인데? 1,000원. 그럼 내재 가치 900원만큼 현금을 준다. 그 얘기예요. 대차가 안 맞는 게 주식 보상 비용. 환입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몇 개 행사했다는데? 1,000개. 여기다가 1,000개 곱하면 되겠지. 됐죠? 됐나요? 근데 문제는 뭔데? 지금 1,000개가 아니라 2,000개라고, 2,000개. 2,000개. 나머지 1,000개는 남아있다고. 남아있는 나머지 1,000개에 대해서 공정가치 변동물을 반영해줘야지. 미행사. 한 개 가져가고. 개당 200원씩 증가했으니까 주식 보상 비용 200원. 그리고 장기 미지급 비용 200원. 몇 개라는데 이게? 1,000개. 1,000개. 됐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게 뭔데? 주식 보상비가 얼마냐? 주식 보상비 잘 봐. 주식 보상비. 여기 주식 보상비 환입 있네. 1,000개에 대해서 40만 원이네. 그리고 여기 주식 보상비 있네. 200개에 대해서 200원에 대해서 1,000개. 20만 원. 그럼 주식 보상비 환입이 더 많네. 20만 원. 됐죠? 그리고 또 뭐 물어봤는데 현금 지급액이 얼마냐? 현금 지급액은 900원에 대해서 1,000개. 90만 원. 그러면 정답 2번이 되겠네. 안 어렵죠? 안 어려워요. 자, 여기서 또 의미를 한 번만 설명해 볼게. 수업 기간 때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모르겠는데 알고 싶은 생각도 없었죠. 물론. 그죠? 이런 걸 어떻게 이해까지 다 하면서 하겠어요. 이해까지 다 하면서 이 문제를 풀 실력을 갖추려면 10년 이상 걸리죠. 근데 우리는 10년 동안 공부해야 합격하고 싶은 생각은 없잖아요. 2, 3년 만에 합격하고 싶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문제 푸는 요령만 숙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해를 하면 머릿속에 좀 오래 남거든요. 오래 남아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려볼게. 자, 우리는 주가가 행사 가격을 초과하면 현금으로 결제하는 현금 결제형이라고. 주가가 행사 가격을 초과하면 행사 가격은 1,000원이야. 1,000원. 1,000원. 그게 무슨 말이냐? X 2년도 말 시점에 나중에 직원들이 이 주가 차익 보상권을 행사를 하면 돈으로 줘야 되는데 행사 가격은 1,000원이거든. 그 시점에 주가가 2,400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한 거야. 회사에서는. 그게 무슨 말인데 그 시점에 언제 행사할지 모르겠지만 X 2년도 말 시점에 볼 때 직원들이 행사하는 그 시점에 주가가 2,400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그러면 행사 가격은 1,000원이니까 차익인 1,400원을 회사 입장에서는 지급을 해야 되거든. 그거에 대해서 쌓아놓는 거라. 개당. 근데 X 3년도 말이 됐더니 예상치가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는데 직원들이 언제 행사할지 모르겠지만 행사하는 그 시점에 주가가 2,300원이 될 것 같은 거야. 그럼 행사 가격과의 차이는 1,300원이니까 1,300원치만큼만 쌓아놨어. 1,300원치만큼. 그렇게 쌓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행사하는 시점이 됐다고.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행사를 했는데 주가가 1,900원인 거야. 1,900원. 그러면 차이는 900원이잖아. 근데 나는 그거에 대비해서 1,300원을 쌓아놨다고. 1,300원을. 근데 차익이 900원밖에 안 돼. 그게 주식 보상비를 환입을 한 거야. 그리고 남아있는 주가 차익 보상권은 직원들이 언제 행사할지 모르겠지만 그 행사 시점에 주가가 2,500원이 될 것 같아. 2,500원. 그래서 행사 가격의 차이 1,500원을 쌓아놓는 거지. 근데 이미 1,300원에 대해서 쌓아놨으니까 추가로 200원치 더 쌓는 거지. 이게 주가 차익 보상권의 본질이에요. 별거 없죠.
이해하고 나면 문제 풀 때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해봤어요. 됐죠? 40분을 초과했네. 됐죠? 자, 요 정도 하겠습니다. 강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